자, 그리고 이제 주가, SAMR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 아까 저희 부처로 따지면 이제 그 산자부하고 비슷한 곳이죠. 2020년 4월에 강제성 제품 인증에 대한 CCC 목록 정의 및 범위표, 쉽게 말씀드리면 CCC 목록표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0종이었죠. 대분류가 20개류에 한 156품목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4월에는 이제 17류 줄어들었죠. 지금 3개, 크게 3개 대분류가 줄어들었고 한 50몇 품목이 네, 지금 CCC 인증에서 다른 인증으로 편입이 되거나 혹은 뭐 사라지거나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CCC 인증 대상품은 GB 규격을 반영을 하는데 적용 표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GB라고 있죠. GB가 고자標준이라고 해서 국가 표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규격입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게 유럽은 IC 규격이고요. 한국에서는 KS 규격이라고 하죠. 이 제품 규격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에서 2020년 제18호로 공고한 내용이고요. 강제성 제품 인증에 대한 목록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갱신됐다는 내용이고, 우측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지금 네, 목록표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요즘 구글 번역에 돌리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구글 번역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크게 이쪽 부분이 이제 대분류입니다. 대분류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소분류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IC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게 많죠. 그리고 지금은 전선 스위치죠. 스위치 및 보호에 대한 연결 접지, 연결 접지 장치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가정용이라든지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 되시면 다 보기에는 좀 많죠.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보통 인증 대행 기관이거나 혹은 인증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국문 번역본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혹은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제품명이나 혹은 저희 제품 스펙 자료를 보내주시면 스펙 자료를 검토를 하고 바로 어디에 대응되는지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류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런 그 사이트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 보통 제가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이제 그 비관세 장벽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HS 코드로 한국 HS 코드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예를 들면 한국 HS 코드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8536-909-0000. 그러니까 중국도 국제 표준에 따라서 이제 앞에 4자리, 6자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10자리 코드 중에 보통 4자리까지는 동일하고 많게는 6자리까지 동일한데 뒤에 4자리는 달라요. 저희 한국 HS 코드 분류랑 중국 현재 HS 코드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HS 코드로 인증 대상 확인은 가능하세요. 가능한데 막상 살펴보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나중에 스펙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검토를 하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HS 코드로 확인은 되는데 간혹 이제 그 상세 스펙으로 넘어가다 보면 HS 코드 분류가 맞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인증 대상품은 해당 HS 코드 사용을 배제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수출한다, 뭐 전선이다.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 뭐 전격 전압이 450이나 750W 볼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전선 전압이 흔히 쓰이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분류표를 찾아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HS 코드 분류표가 있어요. 역시나 2020년에 발표됐고
제품 상품 번호에 대한 그 HS 코드 분류표가 참고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 대응되는 참고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응되는 참고표에 대한 공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정표가 아니라 참고표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HS 코드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러한 스펙에 해당되면 뭐 제3방 인증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第三方 认证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강제성 인증인지 아니면 자율성 인증인지 분류를 하게끔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HS 코드 번호가 나오면 어떠한 제품인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HS 코드에 따라서 이제 아까 108개 제품이죠. 108개 제품에 대해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비고란에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第三方 认证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강제성 인증이에요. 근데 강제성 인증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아 성명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아 성명 방식은 저희가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자아 성명서를 내서 취득을 하는 방식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취득해야 될 인증 종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아 성명 방식 있는데 지금 또 자아 성명 방식이 많아졌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성명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강제성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CC 인증 및 인증 절차 및 행태에 대해서 지금 형태죠. 네, 인증 절차 및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CCC 인증은 온라인에서 신청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뭐 제품 설명서라든지 제품 스펙 자료라든지 제품 원리도라든지 공정도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CCC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CQC라는 품질 인증센터, 중국 인증기관에서 이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서류 심사가 문제가 없으면 공장 심사를 먼저 신규 기업일 경우에 공장 심사를 먼저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심사가 먼저 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테스트를 먼저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장 심사나 제품 테스트는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착오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공장 심사를 하다가 공장 심사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추출된 샘플을 중국 현지 시험소에 보내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세요. 그래서 그 공장 심사에서 추출된 샘플링해서 나온 샘플을 이제 중국 현지 시험소에 보내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테스트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인증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증 심사를 해서 인증 완료가 되면 인증서가 먼저 나옵니다. 이 CCC 인증서가 먼저 나오고요. CCC 인증서가 먼저 나오지만 CCC 인증서를 취득하고 나서 반드시 마크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티커를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각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에다가 이제 각인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임의적으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번,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인증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 이맘 비슷한 시기에 또 심사를 받습니다. 어떤 심사를 받냐면 다시 돌아와서 공장 심사를 받습니다. 네, 공장 심사를 사후 심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심사를 받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심사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 CCC 방식이고요. 자아 성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아 성명은 기업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똑같습니다. 자아 성명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부터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야 되겠죠. 회원가입이 되고 나서 관련된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품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제품 테스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시험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그 제품에 대한 뭐 내구성 시험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나온 뭐 테스트 리포트라든지 관련 시스템 관련 서류들 그리고 라인 관련된 서류들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자아성명 등록이 됩니다. 자아성명 등록이라고 해서 QR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 자아성명서를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QR코드로 제품에 각인을 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스티커를 해서 부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 CCC 인증 절차랑 자아성명 인증 절차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만약에 CCC 인증으로 공장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장심사 대응을 한 번도 못 해보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전문가, 그러니까 통역도 전기전자에 대해서 많이 종사해보신 통역을 쓰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아까 마케팅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성의, 예를 들어서 중국 문화를 좀 존중하는 의미, 혹은 뭐 중국 심사원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라든지 이런 걸 센스 있게 미리 캐치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중보적합 나올 걸 경보적합으로 내려가지고 서면으로 대응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위원들이 직접 오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센스 있게 대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라서 직접 오지는 못하세요. 근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대행 기관이 있거든요. CCIC라고 이제 한국에서 상주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내려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팁들을 잘 발휘를 하시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편에는 네, 이렇게 CCC 전기전자나 그리고 중국 TBT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5분 쉬고 D편에서는 이제 화장품 식품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